네, 월요일 이 시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사례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정성 서주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정성 민사총괄팀 서주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민사 문제 중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바로 계약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등 비교적 큰 금원이 오가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금이라는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은 종류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군요. 계약금의 의미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먼저 계약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금을 증약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 또는 손해배상 명목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계약금을 위약금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필요한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별히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계약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위 세 가지 중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증약금은 좀 알 것 같은데 위약금, 해약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소재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매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주고받고 매수인의 잔금 3억 6천만 원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계약에서 정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약금 10%를 준 거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10%가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계약금의 액수이죠. 네. 이 상황에서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외에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복구시키라고 청구하면서 추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의 명목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2배인 8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어디서도 살짝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꼭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우리 법원은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당연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약이 있어야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자면 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위약금 특약이라고 합니다. 위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을 위반하면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야지 위약금 특약으로 볼 수 있고요. 사례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위약금 특약이 있었다면 매수인의 실제 손해가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 4천만 원 외에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네, 계약할 때 이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약금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의 실제 손해가 위약금보다 많은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예, 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 액수에 대한 증명 없이도 위약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위약금보다 많은 경우에도 위약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지급한 계약금 4천만 원 외에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이 아닌 4천만 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 표준계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위약금 특약으로 볼 만한 문구가 있나요? 네, 표준계약서를 보면은 단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요. 이 기재만을
보고 위약금 특약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히 오해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위약금 특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 매매 계약서 내용을 위약금 특약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많이들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방금 말씀 주신 부동산 매매 표준 계약서 조항은 계약금의 종류 중 해약금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같은 계약 조항은 민법의 해약금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네.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선 사례가요, 위약금 특약 없이 해약금 조항만 있는 계약이라면 매수인이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앞서 그 부동산 매매 사례에서 위약금 특약 없이 위와 같은 문구만 있을 뿐이라면 매도인의 계약 파기 시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 매도인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계약금 4천만 원과 증거로서 증명 가능한 실제 손해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손해액이 위약금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위약금 특약이 없는 편이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네, 그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근데 여기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고 매수인의 실제 손해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금 4천만 원을 돌려받는 이상 추가로 5천만 원 상당의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거로서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에는 계약금 상당 4천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치게 되는 거지요. 그렇군요.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이 필요한 이유 뭘까요? 네, 계약은 성립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계약에 무효, 취소,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법이 정한 해제 사유, 당사자가 정한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인데요. 이를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은 계약을 위반하는 당사자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이러한 계약의 엄격한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렇군요.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인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언제든지가 아닙니다. 또 이 부분도 예,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민법은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를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에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도금의 제공 시기 또는 중도금이 없을 경우 잔금의 제공 시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표준매매 계약서 역시 이러한 취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렇군요. 때에 따라서는요, 상대방의 일반적인 해약금 해제를 막기 위해서 중도금을 좀 빨리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법원도 이러한 방법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실무상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특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중도금이 있는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여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상에서 살펴본 그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4천만 원을 그대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신의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군요. 오늘은 계약금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법적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정성의 서주원 변호사였습니다.